오늘은 좀 월드컵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월드컵 얘기로 시작해서 선관위로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 축구협회의 문제점을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선관위란 건 쌍둥이입니다. 일단은 제대로 된 감사, 제대로 된 감시 안 됩니다. 안 되고 카르텔이 존재한다. 온갖 부정부패가 많은데 이제 은폐하고 부정비리를 감추는데 도가 탔다. 이 선관위랑 한국축구협회가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감시와 감사와 조사를 받지 않는 조직이 썩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상처는 고스란히 국민적 상처로 전이가 되고 있고, 그러나 한국 월드컵의 탈락보다 훨씬 더 피해가 크고 대한민국 국군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는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축구가 이슈인 만큼 왜 탈락했는가 정치적 관점에서 제가 분석을 좀 하고, 선관위 문제랑 연결지어서 우리가 축구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분노를 선관위한테 쏟아내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탈락해가지고 지금 국민 분노가 막 말이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하다가 남아공한테 졌냐, 어떻게 하다가 멕시코한테 졌냐. 멕시코는 굉장히 잘하는 팀이지만 최근에는 이제 전성기에서 좀 내려왔다, 이런 평가를 받고요. 게다가 이제 화가 많이 나는 게 김민재, 이강인, 손흥민이라고 하는 걸출한 엄청난 선수들이죠. 이거는 뭐 시원하게 32강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광탈해 버리니까, 제가 원래 뭐 축구 뭐 다루고 그러진 않죠, 정치 방송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다룰 수밖에 없어. 첫 번째 이유는 온 뉴스가 지금 월드컵 탈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를 좀 정치적으로 다뤘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제일 큰 화두가 선관 이슈죠, 그죠? 선관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부정선거의 몸통이 될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감시를 안 받을 수 있냐, 썩을 대로 썩을 수가 있냐라는 이제 여론 때문에 지금 전국이 뒤집어졌는데, 똑같은 데칼코마니가 한국 축구협회입니다. 여러 각도로 좀 살펴볼게요. 일단 JTBC입니다. JTBC는 지금 굉장히 좀 화가 난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월드컵에 몰빵했어요, 그죠? 파산 위기까지 갔는데 뭘로 기사회생 하려고 했냐면은 월드컵, 그죠? 요거 중계권으로 먹고 살려 했는데 32강도 못 가니까 JTBC는 큰일 난 거죠, 그죠? 그래서 논조를 보면은 그냥 보통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지금 JTBC가. 그래, 이재명이도 막 밥숟가락 얹으면서 뭐 한수 두는데, 능력보다 네 편 내 편을 더 중시했다,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했다, 공사구별을 못하고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고 엉터리 인사가 뭐라 다 자기소개하는 거고, 공소 취소 시도하는 너가 할 말은 아니다, 재명아. 선관위 보호막 쳐주는 너가 할 말이 아니다. 그 다음에 자기 변호사를 해줬던 인간들 청와대에 대거 데려가고 김현지를 기용하는 인간이 할 말은 아니다, 인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막 이거 월드컵 이거 아무리 못한다 해도 32강 가지 않겠어? 32강에서 대진운 좋으면은 뭐 한 16강 가지 않겠어? 그러면은 저 잠실에서 시위하는 것들 저거 다 집에 가지 않겠어 저거? 이런 나름대로의 짱구를 굴렸을 건데 그냥 32강에서 떨어져 버리니까 계산이 틀어진 거죠. 그다음에 이제 홍명보 감독, 이분이 이제 두 번째 도전인데 2024년 7월에 홍명보 2기가 출범했습니다. 이사회 23명 중에 21명이 찬성했는데 이 부패한 구조에 대해서 이따가 해설해 드리고요. 1기 때 도전했었던 게 브라질 월드컵 1무 2패, 이때도 조별리그 탈락 27위로 떨어졌습니다. 32개 팀에. 그다음에 요번에 문제가 되는데 1승 2패로 떨어졌어요. 조별리그 탈락 34위인데 48개 팀 중에 34위, 역대 최악의 성적입니다. 최강의 스쿼드라고 불리는 팀을 갖고 이런 결과를 거두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이게 어떠한 제도와 정치적 구조 안에서 이런 게 발생했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의 비판을 받는 게, 브라질한테 3백 썼다가 2025년 10월에 5대0으로 지고, 지난 3월에 코트디바르한테 3백 하다가 4대0으로 지고, 그러니까 이 실패한 전략을 자꾸 들고 나와. 근데 여기서 궁극적인 문제는 막 전술 분석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런 실패한 전략을 쓰는 감독이 왜 중용될 수밖에 없는가, 이 구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패한 구조 안에서는 실력 없는 감독이 중용될 수밖에 없고, 실력 없는 감독 안에서는 선수들의 기량이 안 나오고, 주요 무대에서 탈락하고, 주요 무대에서 탈락할 때마다 마치 사고가 날 때마다 선관위원장은 계속 법관들이 돌아와서 똑같이 아무것도 안 바뀌어. 그런 것처럼 축구협회의 회장은 계속해서 그 자리야. 축구 감독만 돌아가면서 바뀌는, 뭐가 바뀌냐는 거야. 잘 보세요. 선관위에서 소쿠리 사태를 비롯해가지고 투표용지 부수 사태 나와요. 선관위원장이 사회마저, 사무총장이 사회마저, 그때뿐이야. 그럼 또 똑같은 선관위원장이 와가지고 또 똑같은 거래. 대법원에서 돌아와가지고. 이 축구협회도 보면은 축구 감독이 지난 20년간 15명이거든요. 이 말이 안 되지. 임기가 다 짧단 말이야. 성적 안 나면 갈아치우고 이 축구협회를 고치지 않는 한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에 미래는 없고, 마찬가지로 부정선거의 부정을 잡지 않는 한 앞으로의 대한민국 축구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능은 부정과 부패한 구조에서 나온 거고요. 제대로 된 실력은 공정한 경쟁에서 나와요. 근데 공정한 경쟁이 안 되죠. 왜? 공정한 경쟁 안 하잖아요, 협회장이. 이전에 지금 13년 있어요, 이 사람. 4연임 했어요. 이전에 종몽주은까지 합하면 거의 30년간 현대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반기업으로 가자라는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부패한 조직은 절대적으로 부패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축구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다 반칙을 했다. 이게 윤석열 정부 말기에서 문체부에서 결론 낸 겁니다. 그런데 이 축구협회에서 적반하장으로 불복한다라면서 항소를 떼어놨어요. 그러니까 마치 선관위로 비교하자면은 국정원과
총무원과 감사원이 털었어요. 부패 비리가 나왔어요. 근데 헌법소원을 걸어가지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뻐기는 선관이나 축구협회랑 똑같다니까 이게 그림이. 그러니까 이게 실력 없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투명한 어떤 절차를 따라서 실력으로 검증된 감독이 선출되는 게 아니라 과정이 불공정하고 내막에서 종문국에 고르는 사람이 되니까 이게 실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나. 자, 그래서 지난 20년간 국가대표 감독이 15명이었다. 대행 포함해가지고 뭐 어마무시하게 많죠. 이게 국민의힘이랑 똑같다. 이것도 보면은 국민의힘도 보면은 저 영남 중진 의원들이랑 막 500년 된 오징어 같은 인간들 앉아가지고 절대 책임 안 지잖아. 공천 때만 되면은 지가 원하는 비대위원장으로 다 바꿔. 그다음에 선거 지면은 지들 탓도 있는데 계속해서 당대표 날려. 그래서 결정적인 때만 되면 시장 한 바퀴 돌고 의원 배지 달고 계속해서 24년 30년하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똑같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정몽규 비판. 2013년에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4연임을 했고요. 작년 2월에 85.6% 득표를 냈고요. 간선제입니다. 참고로 이따가 말씀드리고. 이 현대가가 축구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돼요. 선관위를 사실상 사법부와 국회가 보호해주고 있는 것처럼 사실상 축구협회도 그간 현대가와 고려대 인맥을 통해서 보호받았다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94년에 울산현대 구단주가 되었고 우리나라 전북현대라든가 울산현대의 구단주가 이제 다 현대가입니다. 그다음에 여성 프로팀도 있고 한국축구협회도 이제 현대장차고 분합니다. 정몽규 회장, 홍명보,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 이 사람이 전부 다 홍명보 감독을 감독으로 선출하는데 연루된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고려대죠. 그죠? 우연이 아니라는 거 이게. 기한 구조죠. 정몽규 사태라 여론이 64%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데도 계속해서 내부에서는 80몇 프로, 90몇 프로 계속해서 정명구가 선출되죠. 범현대가가 매년 1,500억을 축구계에 투자를 했다라는 말은 뒤집어서 해설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만큼 지배적인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축구협회장이 어떻게 선출되는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축구협회 선거인단 규모가 194명이에요. 간선제입니다. 국민들은 계속해서 내려라 그래. 선관위도 마찬가지예요. 사전투표 없애라. 선관위 못 믿겠다. 불신료는 계속 올라가죠. 근데 선관위가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안 고쳐지고 계속해서 도망다니죠. 그런 것처럼 축구협회도 똑같이 국민들은 사퇴라고 하는데 내부에서는 왜 이렇게 철통같이 이 사람들을 뽑아주는가 구조를 알아야 돼요. 17개 시도 축구협회장과 임원, 협회사나 연맹체 회장, K리그 대표이사와 임원, 감독 코치 등 지도자, 심판, 선수, 대표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간선제로 축구협회장을 계속해서 4년마다 선출해주는데 이 사람들 현대가로부터 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 감독이라 칩시다. 우리나라의 전북현대라든가 울산현대 굉장히 강력한 팀이죠. 거기 감독하고 싶은 사람들이 거의 다 우리나라 감독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현대가 최강의 스폰서인데 정몽규한테 반대표를 던질 수 있을까요? 아이고, 그건 순진한 거죠. 코치 가능하겠습니까? K리그 대표이사와 임원, 그런 흥행을 이끄는 팀들이 전폭적으로 여기에 지원을 받는데 이 반대표 던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몽규에 대한 사퇴 여론과 비토 여론이 높은데도 이 사람이 안 나갈 수 있는 이유는 30년 이상 현대가가 한국 축구계를 지배해왔기 때문에 거기 핵심적인 임원들이 반대표를 못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함 속에서 노태학, 편안함 속에서 허철훈, 편안함 속에서 위철환이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총 66명인데 전체 선거인단의 34%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의 무적의 방패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카르텔의 보호를 받는 선관이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표로 정리해왔습니다. 범죄와 부정과 비리가 존재하는가? 축협과 선관이 전부 다 O입니다. 그죠? 은폐하는가? 선관이 부정, 부패, 비리, 뭐 채용 비리, 뭐 소쿠리 사태, 투표용지 부족, 투표와 개표수가 불일치하는 거 너무 많아요. 부정이. 은폐하는가? 예스, 둘 다 은폐합니다. 꼬리 자르기. 그죠? 축협 같은 경우는 성적 안 좋으면 감독 자르기, 선수 탓합니다. 선관위 같은 경우는 선거위원장 사임하지만은 똑같은 선관위원장이 들어옵니다. 공무원 탓합니다. 일선에서 관리 제대로 못했다. 카르텔이 존재하는가? 현대가와 고려대의 카르텔이 존재한다. 선관위 같은 경우는 사법부와 국회의 카르텔이 존재한다. 그러나 축협 같은 경우는 감사를 거부하죠. 그죠? 2024년 말에 윤석열 정부에서 문체부에서 감사를 했어요. 이거는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다 잘못됐다. 부정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받기 싫다라는 소송 건 게 바로 축협이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과 국정원을 통해서 감사와 조사를 했는데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버텼던 게 바로 선관위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비리 있는가? 맞아요. 축협은 문체부로부터 300억 정부 지원금을 받습니다. 이런 거를 부정하게 집행해가지고 돈을 나눠 먹다가 걸린 게 바로 축협이다. 그 다음에 비상근도 돈 받아 먹는 게 선관위. 그죠? 노태학 한 달에 한 번 출근했는데 막 400만 원 이상 가져가고 돈을 적게 배정해가지고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라는 게 선관위 변명인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 선거금 50억 가져갔다. 불투명한 과정, 간도 선임 과정 불투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선관위도 선거 과정 자체가 불투명하고 부정이죠. 그죠? 사전투표 명부 원본 절대 안 보여줘요. 그죠? 중복투표 배째라, 대리투표 배째라, 투표 누락 배째라, 개표기 오류 배째라, 일부다. 그죠? 그래서 이런 모든 전체적인 구조가 똑같다. 그죠? 계약 문제도 82% 수의계약 선관위, 공정
계약이 아니고 그 다음에 축협 같은 경우도 이제 인맥을 동원하는 계약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입틀막 서약서 올림픽 감독으로 선임되는 사람은 절대로 이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어떤 다른 스포츠 협회에도 없는 이상한 계약서 같은 게 있죠, 그죠? 보세요, 그 승부 조작을 비롯해가지고 비리가 막 표출된 적이 있었는데 2023년에 이때 정몽규가 승부 조작 사건으로 이렇게 연루된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사면해 버렸어요. 그러다가 욕 먹으니까 다시 철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사면했을까 이 사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정몽규한테 연줄되면은 불가능할 거 없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서로 간에 비리를 봐주고 정몽규는 연임시키고 그런 어떤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요? 윤석열 정부 말기 2024년 10월 달에 중간 감사를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다. 당시에 정책 브리핑 보도가 다 났었고요. 제대로 된 감독 선임 절차를 지켰다라고 주장을 했으나 축구협회는 이것도 이제 다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밝혀냈죠, 그죠? 이것도 선관위랑 똑같습니다. 말하다가 거짓말 들통나면 말 바꾸고 말이에요, 그죠? 선관위랑 또 똑같은 게 뭡니까? 비상근 임원에 최대 수억의 돈을 줬다. 정관을 우기면서 축구협회입니다. 마찬가지로 선관위도 똑같죠, 그죠? 한 달에 한 번 출근했는데 400만 원 이상 수당 줍니다. 그 다음에 성과가 막 50억 불입니다. 선관위, 그죠? 한 것도 없는데 똑같아요, 구조가. 절대적으로 견제를 받지 않는 기구는 절대적으로 부패하고 그 다음에 무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걸리면 뭐 자료 주고, 그죠? 선관위도 똑같습니다. 선관위도 부정 걸리면은 자료 주고, 그죠? 데이터 삭제, 채용 관련 파일 삭제, 문서 파쇄, 자료 제출 거부, 그죠? 축구협회랑 똑같다. 그래서 매 4년마다 돌아오는 월드컵마다 경우의 수 돌리고 막 무슨 뭐 16강 가냐 마냐 그런 걸로 막 아둥바둥하고 문제는 축구 선수들이 못하냐 아니에요. 유럽에 뛰는 선수들이 많고 정말로 이제 뭐 엄청난 팀들에 이제 많이 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근데 그런 선수들이 왜 국가대표 단위로만 모이면은 왜 이렇게 좀 경쟁력이 없는가? 당연합니다. 선관위와 같은 한국축구협회와 공정한 경쟁을 거부하는 감독을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무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거를 고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축구에 미래는 없고 더 심각한 문제는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이 없었을 때 축구가 이렇게 실패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과연 선관위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의 과정을 담보하지 못한다라면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되고 있는가라는 질문하게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부정한 선관위, 부패한 선관위, 비리로 가득한 선관위가 있는 한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가 공정하게, 정확하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오류 없이 진행된다라고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협회에 분노하는 만큼 아니 훨씬 더 큰 분노를 대한민국 선관위한테 쏟아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